오늘은 제가 이 8월 27일 날, 2026년 8월 27일 날 빵 굽는 철학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부제는 내 안의 퍼블릭 사피엔스를 위하여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요,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생을 했고 어떻게 왕권이 발생을 했는가를 인류의 초기 문명부터 따라가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철학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리고 왜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최초의 작년에 호모 레퍼런스라는 책을 내서 인류의 문명은 참조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인류에게 일어난 일들인데요. 인류는 과연 어떻게 민주주의와 왕권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는가를 최초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철학은 어떻게 출발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답을 하는 책입니다. 물론 제가 이 답을 한 것이 맞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름대로 유적지와 여러 가지 논문 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책입니다. 꼭 서점에 가서 구매해서 보시던, 그래도 서점에서 서서 보시던 꼭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내니까 출판사에서 6가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6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 책의 자세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하니까 꼭 한번 책을 사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온 질문이 6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왜 빵 굽는 행위가 문명의 시작이 되었나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요 답만 간단히 드리고 뒤편에 술에 대한 문제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인류의 지도자는요, 2가지 큰 임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 인류 지도자의 가장 큰 의무였거든요. 그 중에서 식량을 어떻게 하면 잘 구해서 원활하게 자기 집단에 공급할까에서 나온 것이 바로 빵의 발명입니다. 빵이 발명되자 인류는 나름대로 식량난이 해결되면서 급속도로 문명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출발지가 어쩌면 빵일 수도 있겠다라는 개념에서 빵 굽는 행위가 문명의 시작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지도자들의 성향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설명을 물어보셨습니다. 지도자의 설명이 달라진 것은 한마디로 관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류는 지금도 물론 관성이라는 것이 사회를 지배하지만 최초의 인류도 이 관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호모 레퍼런스와 지금 빵 굽는 철학자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나톨리아 지방 중에서 산리우르파의 북쪽으로 20km 지점 정도의 괴베클리 테페와 카라한 테페를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테페를 모아서 타스 테펠라는 역사 지구를 튀르키예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 타스 테펠레는 기원전 문명, 인류의 최초 문명 중에 하나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600에서 700km를 가게 되면 기원전 7500년 전에 차탈레 회육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유적은 인류가 최초로 평등사회를 구현했다고 얘기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300에서 400km 서쪽으로 가면 에게해 해변가에 밀레토스와 에페소스라는 역사 유적지가 나옵니다. 밀레토스와 에페소스 하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탈레스가 최초로 자연주의 철학을 출발했던 곳이 바로 이 밀레토스입니다. 이 에게를 넘어가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아테네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광장을 통한 토론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광장을 통한 토론이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광장을 통한 토론의 관성이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다시 타스테펠레, 퀘베클리 테페와 카라한 테페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한 200km 내려가면 지금의 시리아 알레포 지역 인근에 텔 카라멜이라는 기원전 10,000년 전 유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곽이 나옵니다. 성곽이 나온 유적의 의미는 계급사회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추정되는 많은 것이 발견되고요. 다시 남쪽으로 200km 정도 내려오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쪽에 예일리코의 탑이라는 기원전 7,500년 전 유적지가 나오는데 드디어 여기서는 계급이 형성된 것 같은 형태가 나오고요.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왕국인 기원전 문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집트 문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관성이 결국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성향이 달라진 것은 인류의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답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철학이 밀려난 자들에 의해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호모 레퍼런스와 빵 굽는 철학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인류의 가장 큰 문명의 변화를 이뤘던 시기를 기원전 12,800년 정도로 추정되는 볼링 알레드로 시기가 오면서 지구는 온난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많은 부분에 인류가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면서요.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인류는 혈연 집단부터 구성되다가 이때부터 다른 혈연 집단과 접촉하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됐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영거 드라이 아스라는 1200년 동안의 소빙하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좁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증거로 나오는 것이 바로 기원전 10,000년 전 유적지인 퀘베클리 테페와 카라한 테페입니다. 그곳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됐고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최초로 형성되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밀려난 집단과 집단이 뭉치면서 5개, 6개 집단이 뭉치면서 지도자의 수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는 한두 명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몇 명의 지도자는 밀려났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밀려난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집단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고했고 현실 정치에 많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 이것을 철학의 출발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초의 자연주의 철학자인 탈레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밀레토스에서 많은 수의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밀려난 지도자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고민하고 고뇌하고 안을 낸 것이 철학의 출발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이었고요. 네 번째는 농사도 짓기 전에 신전부터 지었다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가 호모 레퍼런스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빵 굽는 철학자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원전 10,000년 전이라고 추정되는 카라한 테페와 퀘베클리 테페를 가게 되면 저게 신전일까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신전이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어떻게 농사도 짓기 전에 20톤이나 되는 T자형 기둥을 세웠을까? 그것도 저렇게 많이. 저게 신전이 아니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 조각된 조각품들을 보고 거기에서 발견된 조각품들을 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의 섬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조각가가 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의 조각품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렵 채친민부터 정착 생활을 했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필요성에 따라서 농경이 시작된 증거가 퀘베클리 태페, 카라한 태페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유적지에서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부분은 책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인류는 밥보다 술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질문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최초 인류가 만든 술은 지금 우리가 보는 막걸리보다 훨씬 더 걸쭉했고 여러 가지 알갱이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최초의 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술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식량원으로 가장 빨리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식량원으로서 발견된 것이 술이고요. 그 이후에 술의 성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약간 취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까지 발전하고 종교적인 영매로서 종교적인 어떤 그 촉매제로서 쓰였던 것이지 최초의 술은 어떤 우리가 지금에 생각하는 술이 아니라 식량원으로서의 술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이죠. 여섯 번째, 왕 없이 1000년을 산 도시 차탈레위크를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연 평등사회를 인류가, 그것도 야만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기원전 7500년 전의 인류가 구현할 수 있을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을 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고요. 거의 비슷한 건물군으로 담과 담을, 그러니까 벽과 벽을 맞대어서 서로 간에 집을 지었고 천장을 통해서, 지붕을 통해서 길로 다녔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적의 침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유리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현재 아랍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도 지금 유사한 구조물들은 아직까지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탈레 회의골 가면 그 방 안에, 가족이 썼다고 추정되는 방 안에 우리가 보통 방 아래를, 구들장이죠. 구들장을 파고 조상들의 시신을 묻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신들을 조사해 보니까 서로 가족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 생각하는 가족은 혈연 중심이었었는데 그 당시 차탈레휘크가 있던 기원전 7500년 전에 코냐 인근에 있던 유적지, 그 유적지에서 발견된 곳의 가족 개념은 지금과 조금 달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곳에서 신전이 발견되지 않고 다른 구조물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론 튀르키예를 가게 되면 왜 이것밖에 발굴을 안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드는데요. 튀르키예는 기원전 10,000년 이상 전부터 유적지가 있고 대단히 인류사에서 중요한 유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우리나라에서 7, 8배 넓고요. 인구는 7,000에서 8,0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가 너무 넓은 것도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유적을 많이 발굴하지 않더라고요. 이 퀘베클리 태페, 차탈레 해역, 제가 갔던 모든 튀르키예 유적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5%에서 10%만이 개발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후에 차탈레 회역에서 신전이나 왕궁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차탈레 회역에서 발견된 유적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곳에서는 평등사회가 구현됐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의 추정이 아니고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지금 이 새로 나온 책, 빵 굽는 철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약간 부족할 수는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꼭 이 책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왕권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유재산을 만들어 갔는지, 어떻게 인류는 철학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이 책이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